대한민국이 총선으로 떠들썩하던 4월 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발 무서운 뉴스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MS 위협 분석센터는 같은 표적, 새로운 전술, 동아시아의 위협적 조직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치러지는 한국, 미국, 인도의 선거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당시 한국은 앞으로 4년을 결정지을 총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중국의 교묘한 노림수에 휘둘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군중 심리를 쫓기 때문에 출처가 확인되지도 않은 댓글 하나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도층에게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하죠. MTNC는 지난해 중국 및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사이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MTNC는 스톰1376이라 불리는 조직이 175개 웹사이트에서 58개 언어로 활동하면서 올해 초 대만 총통선거 당시 반중 성향의 라이칭러 당선인에 대해 AI로 만든 뉴스 앵커 등을 이용해 국고를 횡령했다거나 사생아가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뿐 아니라 가짜 음성 파일을 퍼뜨리는 등 허위 정보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만에서는 가짜뉴스가 확산됐음에도 라이칭더가 당선되면서 실패했죠.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관련 의견 등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TAC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련해 오염수 테러, 태평양 전쟁 등에 빗댔던 2022년 대선 후보의 메시지를 증폭했다고 분석했죠. 사실 이 영상은 보고서가 발표됐던 4월 6일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 선거 전에 이 영상이 공개되면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어 미뤄뒀다가 오늘 공개합니다만 중국의 이러한 공격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 인도, 호주, 일본 등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뿐 아니라 중국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무섭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직시해야 눈뜨고 코베이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은 중국의 해커 집단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으로 유명한 등소평의 집권 이래 사실상 중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경제체제는 달라졌지만 국가 권력은 여전히 공산당이 이끌고 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사상으로 나라를 이끄는 국가의 경우 사실상 독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 국가인 중국 국가 권력의 핵심은 공공안전부와 국가안전부입니다. 공공안전부는 치안을, 국가안전부는 보안을 담당하는데 이 둘이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고 있죠.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기관은 보안을 책임지는 국가안전부인데 이 기관은 국공내전 시기를 경험하며 생겼습니다. 당시 장개석이 지도하는 국민당에는 두 개의 비밀기관이 있었는데 중앙집행위원회 소속의 조사통계국과 군사위원회 소속의 조사통계국이었죠. 모택동 역시 이에 대항해 공산당의 중앙사회부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모택동이 내전에서 승리하자 중앙사회부를 중앙조사부로 개편했었지만 문화혁명 과정에서 중앙조사부는 해체당하는 비운을 경험했는데요. 이후 공공안전부의 병력과 인민해방군의 병력을 통합해 오늘날 국가안전부로 재탄생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 군사력 열세에 놓였던 중국은 1995년부터 사이버 정보망 구축 계획을 통해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전술은 크게 5가지로 전쟁 발발 직전 악성 코드를 적국에 은폐시키는 전개 잠복법, 전쟁 전일 악성 코드를 적국의 전산, 무기 등에 장착하는 임기 예치법, 악성 코드를 전원, 출력, 온도 시스템에 침투시키는 간접 공격법, 전산 인터페이스를 통해 악성 코드를 심어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시키는 접구 수입법, 전산 시스템 자기장을 활용해 악성 코드를 침투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탐측 공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짜뉴스와 위 고도의 사이버 전쟁 전략은 크게 다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일수록 효과가 큰 법입니다. 특별히 해커 훈련을 받지 않아도 구글 번역기만 돌리면 누구나 적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거대한 인구수를 가진 중국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역량을 어떠한 견제 없이 하나의 목표물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 터프츠 대학의 키어런 리차드 그린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전력 특징 중 하나가 인민해방군과 민간 경제 주체의 통합입니다. 즉 온 나라가 다 같이 힘을 합쳐 사이버 영역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흔히 말하는 중국인 댓글 알바라는 건 역시 민간과 군이 합작한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의 작전 중 일부입니다.
그린연구원은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 당국의 감독 없이 산발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단지 애국적인 중국 인민에 그쳤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2002년부터 이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정보전 전담 보조조직으로 활용했다. 이중 애국적인 해커들을 모집해 인민해방군에 편입하거나 기존 민병대 조직에 통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인 중국 민병대는 800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으나 인터넷 민병대 숫자는 여전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몇 천만 명, 아니 몇억 명에 이르는지 파악이 불가능하죠. 만약 이들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하나씩 달게 되면 그 자체로 여론이 되기 때문에 중도층은 군중 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댓글 부대는 효과적이지만 초창기 사이버 전술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재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가령 2000년에 출범했다가 해산한 뒤 2011년 재건한 중국 홍객연맹의 경우 중국의 극우 해커 집단인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조직으로 전성기에는 조직원이 무려 8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연맹은 러시아의 나시와 같이 정보당국의 무기 아래 마음껏 전 세계 기관을 유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2001년 미국을 향한 사이버 전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전 세계에 과시했고 이후에도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를 향해 여러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안전부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세계 최강인 미국의 CIA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본다면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이죠. 세계 주요 국가의 광범위하게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요원은 어림짐작으로 4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중국의 국가안전부 요원인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작년 4월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FBI 사이버 요원과 정보 분석관이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만 전적으로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해커 수는 FBI 인력을 50배 이상의 수적 우세로 압도한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이 가진 사이버 전력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인데요. 최근 중국이 이를 이용해 저지른 사건 몇 개만 살펴봐도 놀랍습니다. 죽어라 중국을 찍어 누르는 미국은 너무 많아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2021년 7월 19일에는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를 해킹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해커를 고용해 해외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했죠. 이들은 10여 개 국가에서 정부 및 기관산업 부문을 수년간 공격해왔고 에볼라 백신 기술을 훔치려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범죄 집단이 미국 10여 개 주 중소기업청 대출금을 포함 2천만 달러 이상을 도난하는 일도 있었고 올해 3월에는 미 법무부가 중국 해커 단체를 통해 정치인 등 수백만 명의 이메일, 통화 기록이 해킹되거나 시도된 기록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죠. 지난 4월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기관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반미 성향 게시글을 지속해서 유포하는 중국 해커의 소유로 추정되는 170개 페이스북 계정을 밝혀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일본의 경우 2020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외교 관련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기도 했고 중국의 최대 적으로 부상한 인도의 경우 2019년 뭄바이시에서 발생한 도시정전이 중국군 해커 부대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만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막심한데요. 대만 시민단체인 정보환경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12개 주요 사건 및 74개 반미 성향 스토리가 대부분 중국의 정보 조작이라고 밝혀졌죠. 가장 유명했던 것은 2021년 6월 당시 대만 총통 차이잉원이 미국 수송기를 타고 도피할 계획을 세워놨다는 뉴스가 터져 대만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의 대처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고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나 철학이 중국이 퍼뜨린 가짜뉴스로 좌지우지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 사이버 전력의 무서움을 직시하고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저 먼저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 소중한 한 표를 행세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